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오빠와 함께하는 제2종 철도면허 합격 길잡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보고 있었고, 사실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도 공기업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서 합격을 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것들을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회사 생활과 이 영상을 같이 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단원은 끝내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상보호회로까지만 배워놓고서는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약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특고합회로는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되진 않을 겁니다. 최대한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병행하는 데 조금 힘듦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 특고합 회로까지는 확실히 정리해 드리고 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2.5 운행 지급 회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저압 제어 일반 기동 준비 기동기기 이때 이제 뭐 MCB 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비상보호 회로에서 뭐 EGS 그 다음에 ACOCR 이런 친구들 이렇게 보호해주는 친구까지 이렇게 다 싹 다 배웠게 됐는데, 오늘 이제 운행 취급 회로를 통해서 배울 것은 저렴 구간에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소한 이제 부수적인 회로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축전지 방전 방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배터리 이 친구는 여러분들 조금 예민한 친구예요. 무슨 예민한 친구냐면 얘는요, 춥잖아요. 추우면 전압이 내려가요. 배터리 특성상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배터리에 전기가 통하는 방식인데, 이 배터리가 추우면 얘가 약간 추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전압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엄청 큰 박스에 들어있거든요.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열차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BAT라고 써있는 배터리 박스 함이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전체 열차를 다 살리기에는 너무 작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축전지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전지가 나중에 방전,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있는 전기를 다 소모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한번 볼까요? 자, 제동핸들을 치거를 했습니다. 기동된 상태에서 판은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차량을 유치하던 중 전차선 단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MCB가 차단이 되겠죠. 왜냐면 말했죠? 자, MCB 왜 차단됩니까? 파 안에서 전기를 받는 전기, 예를 들면 뭐 AC 교류를 받았다. 그럼 ACVR TR이 여자함에 따라서 MCB R1이 여자를 하는 방식으로 MCB가 투입이 되는데, ACVR TR이 소거돼서 MCB의 R1이 여자를 하지 않게 되면 MCB는 자연스럽게 뭐가요? MCB T 코일이 여자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트리코일이죠. 그래서 MCB가 차단이 되는 방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선이 급전 후에도 MCB가 재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MCB가 차단되면 왜 그렇다고 했었죠? 자동으로 투입 방지하는 MCB R2가 있기 때문에 MCB R2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었죠? MCB OS 취급 후 MCB CS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게 되면 SIV 정지는 축전지 충전이 불능해요. 그쵸? 왜냐면 SIV에서 배터리 전압을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SIV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SIV가 뭐라 했었죠? 발전소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을 때. 이 친구가 배터리도 충전해주고, CM도 돌려주고, CM이 이제 공기 압축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객실 등도 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이 발전소인 SIV가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 충전도 안 되는 거죠. 자, 판상선으로 103선 가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축전지는 방전이 되기 시작하고, 축전지가 일정 전압 이하로 방전되면 전기동차는 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 77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열차가 위험한 상태고요. 70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애초에 ACM이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축전지 방전 방지회로는 차량 유치 중 전선 단전이 발생한 경우 3분 후에 판을 하강시켜서 103선 과학 회로를 차단하므로 축전지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분 후? 3분 후에 판을 하강시키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관사가 잘못을 하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방지해주는, 약간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너 꺼야지, 너 판 내려야지 했는데 판을 안 내리고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알아서 판을 내려주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는 다음과 같은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회로를 보게 되면 되고요. 자, 3가지 회로를 보기 전에 먼저 왜 배터리가 방전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백삼성 가압 회로를 다시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백삼성 가압 회로 한번 볼까요? 백삼성 가압 회로를 보시게 되면 배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이제 충전하고 쭉 배터리가 쭉 올라가서 배기선에서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K 지나가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동현대 딱 투입합니다. 제동 투입. 그러면 착 하면서 쭉 백사선 가압하고요. 백사선 가압하면 여기 쭉 내려가죠. 그래서 배터리 K 지나가서 배터리 K를 여자를 시켜줍니다. 그럼 여기가 따르르르 붙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가서 배터리 N2 해서 103선을 이렇게 가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배터리라는 친구는 언제까지만 쓰게 되어 있었죠? 103선 가압은 판 상승 이후 SIV가 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배터리는 계속 가압을 해줍니다. 가압을 해주지만 애초에 엄연히 말하면 이 배터리는 누구한테 또 전기를 받고 있냐? SIV한테서 100V, DC 100V의 전원을 받는 직유모선의 어머니가 되는 바로 배터리 선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전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제동현대를 뽑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자 보세요, 제동현대를 뽑게 되면 애초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배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전기라니까 제동현대를 뽑으면 배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 바보죠. 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판이 상승되면 이 판 R이라는 친구가 붙게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로? 자기 유지 회로가 구성이 돼서 배터리 K가 계속 붙어서 전기를 103선을 보내주는 방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3선이 계속 가압이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제동핸들을 뽑아도 이 판알 코일이 여자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는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배터리를 쓰지 않게 하려면 판을 내려야 돼요. 근데 판을 그대로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자,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판을 그대로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뒤에 써놨나요? 뒤에 안 써놨네요. 자, 판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ACVR이 소자, 무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무여자가 되어 있거나 또는 MCB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CVR이 소자되어 있을 때 판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DC 저 직류에서는 판 하강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뭐에 의해서? ADD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착 내리게 되면 판이 하강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MCB가 차단되어 있어야겠네. 근데 MCB가 차단되어 있는 건 당연할 거예요. 왜냐? 전기 안 들어온다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MCB는 차단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요. 판화 5코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CVR도 여자가 되잖아요. 즉 전기가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을 하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누가 하강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강시킬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쵸? 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내렸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결과 대부분 자러 가잖아요, 야간에. 그러면 그 열차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열차 끌고 만약 기지로 들어오면 다음 날에는 다른 열차를 끌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그 열차하고 나하고 뭐예요? 상관이 없는 열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CB가 차단됐다, 내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쓰레기 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판을 꼭 하강을 시켜줘야 되는데, 판을 하강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전기가 작동을 함으로써 판이 하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총 3가지를 볼 겁니다. 자, 3가지. 첫 번째, 뭘 볼 거냐? 빨간색 친구부터 한번 볼까요? 빨간색 친구부터 보게 되면, 빨간색 친구는요, 자, 대부분 뭐냐면, 자, 너 전기 통하고 있어 라는 약간 흔히 말하는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쓰는 약간 키트지. 키트 너 전기 통하고 있어 라는 키트예요. 자, 첫 번째 PLPN. 이 친구는요, 전조등 객실등 이런 친구 관련된 차단기입니다. PLPN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있어요. Pilot Lamp NFB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등 회로 차단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고장 표시등이든 모든 그 등과 관련된 친구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특별히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판을 하강시키는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SIVK라는 친구입니다. SIVK는요, SIV 접촉기, K, 제가 말했어요. K 접촉기, K 접촉기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SIV 접촉기는요, SIV가 한 개라도 작동 시 여자하는 친구입니다. SIV가 한 개라도 작동 시 여자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자, SIV 몇 개 있죠? 2개라고 하는 사람 나와. 자, 3개죠. 자, 0, 5, 9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작동할 경우는 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SIVK가 지금 무슨 접점이죠, 여러분들? 이게, 자, A 쌍우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A 접점이네요. A 접점.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SIVK는 돌아가는 경우에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계속 붙어 있다는 거는 PDAITRN이라는 친구랑 PDAITR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PDAITR은요, 자, 판 다운, 이것까지는 알겠죠? 판 다운, 판 DS랑 비슷한 거예요. 판 다운 Auxiliary Relay Time Relay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판 하강 보조 시한 계전기라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시한 계전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3분 시한 계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한 계전기는 여러분들 전기를 넣고 나서 몇 분 후에 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었죠? 전기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몇 분까지 버티느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 이런 시한 계전기 대부분 뭐 달려있다고 했었죠? 컨덴서 뭐? 배터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먹고 있을 때 만약 전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3분 동안 이 컨덴서에서 전기를 내보내줌으로써 PDATR의 여자를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판알은 이렇게 붙어있으면 뭐야? 판상승시 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판 V1, 판 V2 이거 이렇게 여자 되는 거 이거 알죠? 판알 C코일이 여자하면 판알이 붙은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자, 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얘가 끊어지지 않았거나 SIV가 하나라도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PDAITR 판 다운 Accelerated Relay Time Relay는 여자를 한다. 자, 여자를 하는데 얘가 끊어지거나 SIV가 하나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MCB가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PDAITR은 3분 동안 버티다가 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무여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전차선 단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MCB 차단되죠? MCB 차단으로 SIV가 정지되면 SIVK가 끊어지게 되고요. 끊어진다는 이유는 비접점이 되는 거죠. 아, 비접점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접점이 떨어지면 일절 전기가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럼 PDATR이 여자를 3분 동안만 해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를 이제 주목하세요. 이제 초록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초록색 친구는요, 특이한 친구입니다. 판 다운, 판 DN을 받고 HCR4, TCR1, PDAITR 지나서 쭉 가게 되면 MCB HR 5코일도 여자 시켜주고요. 얘는 판 R 5코일을 여자 시켜줍니다. 즉 무슨 소리냐? 자, 그럼 이제 판을 하강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PDAITR. 자, 보세요. 자, HCR4, TCR1 이 두 친구 다 무슨 접점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A 상우, 이거 좌죠, 좌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접점. 즉 지금 현재 HCR4, TCR1이만 여자 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비접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안 떨어지고 붙어야 되는 조건은 뭡니까? 아, 얘가 그 제동 핸들을 뽑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제동 핸들을 뽑아야 HCR4, TCR1이 떨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도, 즉 제동 핸들을 뽑고 나서도 판이 하강을 하지 않아요. 왜 하강을 하지 않지? 왜? PDATR이 떨어져 있으니까. 왜냐, 이 친구 비접점이죠. 이 친구 여자하고 있으면 떨어져 있겠죠. 자, 근데 SIVK가 차단되게 되면 SIVK 차단으로 PDATR이 무여자인데 몇 분? 3분 후 무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PDATR이 무여자를 하게 되면 붙겠죠. 그러면 판 뒤에는 봤던 전개 쭉 가서 109선 지나서 MCB는 차단되어 있으니까 뭐 딱히 상관없고요. 판을 5코일을 여자를 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이 하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 어렵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DAITR이 몇 분? 3분을 버텨주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DAITR을 3분 동안 여자 해주면 3분은 제동인들이 치거된 조건에서 중요합니다. 제동인들 치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아무리 PDATR이 3분 SIV가 차단이 돼도, 그러니까 제동인들을 꽂은 상태에서 MCB를 차단을 박아도요, 판이 안 내려가요. 왜? 제동 핸들이 꽂혀 있으니까. 제동 핸들이 꽂혀 있으면 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판을 내릴 수 없다는 게 판이 안 내려가요. 뭐 내가 제동 핸들을 뽑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동 핸들이 취거된 조건에서 PDAR, TR 무여자가 되면서 판을 5코일이 여자를 하게 되고요. 판 하강하면서 103선이 차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운행 중 제동 핸들을 취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축전이 방전 방지 회로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단전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제 FTS에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순간 단전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뭐예요? 축전이 방전 방지 회로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제동 핸들을 안 뽑았으니까. 뽑고 나서 3분 동안 있으면 내려가겠죠. 근데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행 중에는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문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행 중에도 전차선이 단전이 발생하면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가 작동한다. No. 왜? 제동핸들 취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 중 장시간 단전이 발생할 정차 상태로 대기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축전지 방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뭘 해주는 거냐면 제동 핸들 뽑고요, 판을 하강시켜주는 겁니다. 왜? 판을 하강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배터리가 아까 전에 계속 먹어요, 이렇게 103선을. 그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살아있어야 열차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전차선이 단전이 됐을 때. 그러면 제동되고 판이 하강돼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EOCN을 투입을 해요. 이때 갑자기 EOCN이 왜 나와서 여러분 당황할 수 있는데, EOCN이 뭐냐면 Emergency Operator Control 차단기예요. 그러니까 비상전원 투입 차단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비상전원 투입 차단기를 투입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는 좀 반대예요. 차단기를 얘는 원래 차단돼 있어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FTS에서 하게 되면 처음에 출고전 검사할 때 그거 할 거예요. EOCN 차단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쵸? EOCN 차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얘가 비상전원을 차단시켜주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비상전원을 차단시켜주다가 언제 쓰는 거냐? 장시간 단전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열차를 죽여야 돼요. 열차를 죽여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왜냐면 배터리가 없는 상태, 전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기는 뭐밖에 없어요? 배터리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쓰려면 다 죽인 상태에서 딱 쓸 수 있는 세 가지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뭐 써야 될까요? 냉난방. 미쳤죠? 이거 쓰면 바로 배터리 다 날라가죠. 자, 첫 번째, 자, 승객들이 동요할 거예요. 그쵸? 승객들이 동요하지 말려면 등이 좀 켜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방공등 또는 비상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DC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방송해야겠죠, 여러분들? 자, 전원이 다 꺼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인데 방송도 안 해줘봐요. 여러분들 육성으로 1호차부터 10호차까지 다 들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장치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언제 열차가 급전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항상 뭐를 해야 되죠? 무전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열차 무선 전환, 이 세 가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뭐라고 하냐? 무방방. 다시 합니다. 무방방. EOC에는 무방방, 이게 항상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열차 무선 전환, 객실 비상등, 방공등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예전에는 방송 장치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무방방, 아니 무비방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무방방이 약간 좀 외우기가 편하죠. 그래서 무방방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을 하강시키고 제동핸들 치거해서 축전지 사용을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제동핸들을 막 딱 치거를 했습니다. 그럼 판이 하강할까요? 하강하죠. 이때는 왜냐? 제동핸들을 치거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건 뭐예요? 제동핸들을 치거하지 않은 경우, 운행 중에 발생할 때는 이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가 작동을 하지 않지만 판을 하강시키고 제동핸들까지 치거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판이 하강을 하겠죠. 판을 하강시키지 말고 제동핸들은 그냥 치거했어요. 내가 깜빡하고 판 하강, 판 데이스를 안 눌렀어요. 그래도 제동핸들 뽑으면 3분 후에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하지 마세요. 알죠? 자, 그래서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DAR, TR이라는 친구가 몇 분 버틴다? 3분을 버틴다. 언제? SIV가 꺼질 경우. SIV가 꺼졌다는 거 뭐예요? MCB가 차단됐거나. 그래서 SIV가 세 대가 다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판이 하강하게 되고 3분 후에 판이 하강됨에 따라서 축전지 방전 방지가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두 번째로 운전실 교환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은요,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고요.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판을 다 내릴 겁니다. 제가 주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열차를 이제 역에다가 주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내려요. 사람이 쌤이 좀 깜빡했던 게 몇 개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립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이 운전실 교환은 허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 종착역 도착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열차가 양옆이 똑같이 생겼죠. 자, 갑니다. 자, 열차 가요. 자, 열차가 가서 이제 종착역에서 자, 열차가 종착역에서 승객들을 하차를 시켰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열차를 이렇게 180도 돌릴까요? 이렇게 크레인으로 미 이렇게 내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냐면요. 운전실 교환을 합니다. 즉, 종착역 도착 후엔 회차를 통해 운전실 교환을 실시해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회차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X자라는 선에서 이걸 Y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렇게. Y선이 아니라 X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제가 실제로 일을 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열차를 끌고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 내리고 들어가요. 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있었던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열차 신호 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선로 전환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로 전환이 가서 여기서 다시 종착역이 이제 시발역 발음 조심하세요. 시장역이라 할게요. 시장역이 이제 바뀌면서 여기로 이제 열차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실의 양옆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해요. 뭐 그 때가 탔냐 안 난 그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기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앞 운전실을 구운전실, 옛날 운전실, 뒤 운전실을 신운전실로 이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신, 근데 앞뒤라고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이제 예전 운전실, 지금 운전실, 신운전실, 구운전실, 신운전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실 교환 도중 MCB는요, 도착 운전실 쪽에서 투입 회로가 구성이 되고요. 투입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쵸? MCB는 신운전실에서 기기 취급을 순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도착 운전실의 MCB 차단으로 인해서 승객의 불편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MCB가 차단되면 객실등이 꺼지게 됩니다. 객실등 꺼지게 되면 승객들이 당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기 취급을 이제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승객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전실 교환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전 운전실. 자, 우리 자, 처음으로 가볼까요? 자, 처음 예전 운전실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여기 있을 때 전운전들 오프, 그쵸? 전운전들 오프. 그다음 뭐합니까? MC키 치거, 제도인들 치거를 해줘요. 그쵸? 이건 뭐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독차 운전실의 HCR은 무효자되고 신운전실 TCR도 무효자가 됩니다. 그쵸? 왜냐? 제도인들을 뽑았으니까요. 지금은 운전실이 선택이 안 된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쭉 열차 가고, 자 열차 쭉 여기죠. 자, 여기서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뭐 하냐? 제도인도 투입해야 돼서 다 그것도 투입해야죠. 그죠? 백삼선이 가압이 되려면 제도인도 투입 한 다음에 ADS 위치를 확인해야 되죠. 그죠? ADS AC냐 TC냐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MCB CS를 취급해야 돼요. 오케이? MCB CS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MC 키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왜 MC키는 먼저 해야 합니까? MC키 삽입하고 전원진들 전진 위치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회로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운전실 교환 방법 할 때 뭐라고요? 구운전실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업 종료하듯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신운전실 같은 경우에는 제도인도 투입, ADS 위치, MCB CST, MCB 키 삽입을, MC키를 삽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MCB CS를 먼저 취급을 해줘야 돼요. 제도인도 투입한 다음에 바로 MC키로 누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운전실 교환회로는 구운전실 2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 운전실, 구운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운전들이 오프 하게 되면 이 선이 무가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MC키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원래는 이렇게 쭉 연동되는 친구인데, 자, 뭐래서 오프 상태 때 떨어진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가압이 안 돼요. 왜냐? 103선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그쵸? 자, 그리고 제도인들까지 취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CR 관련된 모든 친구들은 이거 A 접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효자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103선에서 받을 수 있었던 전기를 2선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ADS 이렇게 7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2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현재 상태 MCB, HR, C 코일이 여자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 MCB는 투입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MCB 차단 안 했죠? 우리 지금 뭐만 뽑았어요? MC키.
전후진행들 오프 그 다음에 MC 키만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HCR 제도인들만 뽑아서 HCR3가 무여자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운전실로 갑니다. 자, 신운전실 가서 제도인들을 투입을 해요. HCR3 코일을 딱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붙겠죠. 그렇지, 붙고 여기 MC키 투입을 해야죠 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얘를 투입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뒤에서 알려줄 텐데, 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MCB CS를 투입을 하게 되면 색깔이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가 빨간색이죠. 자, 이거 색깔 바꿔요. 자, 이걸 생각을 못했네. 자, 이게 HCR3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CR은 이제 제동인들 투입하면서 여자 하는 거고, MCCS 투입함에 따라서 MCB, HC 코일이 여자를 하게 되죠. C 코일 여자 되면 여기 붙겠죠? 자, 그 상태에서 MC키를 투입을 하고, 전원진들 전진 위치를 하게 되면 이 선이 가압되면서 구운전 시 MCB, HR 5코일이 무여자 하게 됩니다. 무여자 한다 라는 표현 자체가 MCB, HR 5코일이 여자 함으로써 MCB, HR이 무여자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코일을 통해서. 이거 좀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로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헤로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 세 번째 MC키 투입 후 전원진의 전진 위치 하게 되면, 자, 원래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이 친구 이렇게 딱 넣어요. 그래서 쭉 이 선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이 선이 갑니다. 그죠? 연결됐으니까 쭉 가면 여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기는 다 뽑았잖아요. 자, 여기 못 가요. 자, 그럼 여기로 가야겠죠? 자, HCR2가 지금 무슨 접점? 이거 좌하 비접점이네요. 자, 비접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었죠? 그러면 쭉 가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이 MCB HR C코일이 여자 되면 이렇게 붙고 얘는 여기 붙었죠? 그러면 붙었다가 O코일이 여자함에 따라서 MCB HR이 무여자입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MCB가 여기가 차단이 되는 거죠. 엄연히 말하면 MCB가 뒤쪽이 O코일이 무여자함에 따라서 MCB를 이제는 누가 이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서대로 해야 MCB의 투입이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보같이 뭐 바보 같다라는 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처음이어서 당황할 수 있잖아요. 자, 거꾸로 넣었어요. 만약 시운전실에서 자 제동핸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나 제동핸들 투입했어요. 자, 그리고 MC키 투입 후 전후진 핸들 전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지금 MCB, HR, C코일 여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선 쭉 가게 되면 붙어있죠, 그쵸? 쭉 가게 되고 O코일을 소자를 하게 되면 MCB, HR이 떨어져요. 자, 여기도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네. 자, 그러면 지금 1선 ADS 7선 8선에 들어갈 전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MCB R1이 어떻게 됩니까? 무여자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CB 차단이 발생해요. 그래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신운전실, 즉 새로운 운전실에서 뭐부터 해주는 거예요? MCB를 먼저 투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 D운전실로 내가 이제 MC키 투입하고 전운전인데 딱 전진도 후진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CB가 뒤쪽 HR 5코일이 무여자를 하겠지만 MCB HR C코일이 앞에 여자를 했기 때문에 MCB는 투입된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운전실에 MCB HR 5코일이 무여자 되면 전체 MCB가 차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 제동핸들 투입, MCB CS 투입 후 MC키 투입 전후진핸들 전진이에요. 오케이? 이게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해도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빠요. 아니다, 나빠요. 이게 나쁘다라는 표현이 좀 나쁘죠, 그렇죠? 나쁘긴 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동핸들을 투입을 하고 MC키 투입 후 전원핸들을 전진을 하게 돼서 MCB CS를 투입을 하게 되면 승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원이 한번 꺼졌다 켜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승객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요. 혹시나 그 상황 가운데서 MCB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열차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동핸들 투입, MCB CS 투입, 그 다음에 MC키 투입, 전진들 전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랑 두 번째 거, 즉 축전지 방전 방지랑 운전시 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서, 그리고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얘기한 거는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뭐 더 크게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진짜 같이 나와요, 짬뽕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운전시 교환 전 전차선 단전 발생으로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가 동작하거나 MCB가 차단의 경우 급전 상태를 확인한 후 기기 취급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운전시 교환 도중 전차 단전이 팍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가 동작을 하기 전에 왜냐면 제 돈들을 뽑았으니까. 자, 동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3선 차단에게 출입문이 닫혀요, 여러분들. 103선이 차단이 되면 출입문이 닫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직류 모선에 전원이 들어가는 애들이 모든 계전길이 다 꺼지기 때문에 출입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왜 발생하는 거죠? MC키 뽑고 가서 그래요. 거기서는 MC키랑 제동현들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투입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제가 일하는데도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쌤이 일하는데도 MC키 투입하고 그냥 전원제인들 전진만 놔두면 바로 배터리가 들어가요. 제동핸들을 넣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원핸들 방식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핸들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 하강과 함께 백상승 차단으로 출입문이 닫히게 되고요. 그래서 신운전실에서 제동핸들 투입 후 판 상승 MCB 투입까지 해줘야 됩니다. 출입문 취급을 우선시할 경우는 제동핸들 투입 후 출입문 개방 취급을 한 다음에 진행해도 돼요. 쌤 출입문 취급할 때 제동핸들 투입만 해도 되는 거예요? 됩니다. 이게 그 대구 지하철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동핸들을 취급을 할 때는 제동핸들 투입 후 출입문 개방을 취급하는데 사실 제동핸들을 뽑은 상태에서도 출입문 취급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원래는 가능한데 여기서는 제동핸들을 먼저 투입을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103선이 가압이 됨에 따라서 출입문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MCB가 차단된 경우 제동핸들 투입, 전원제핸들 전진, MCB CS 순서대로 MCB를 재투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쵸? 왜냐, 자, MC가 이미 차단됐어요. 그럼 전원제인데 전진 놔둬도 되죠? 이거 아까 전에 왜 이렇게 거꾸로 한 겁니까? MCB 차단되지 말라고. 근데 MCB 차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쌤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쁜 게 아닌 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열차를 살린 건 똑같거든. 근데 MCB가 차단이 돼버리게 되면 승객들이 불편을 초래하는데 MCB가 이미 차단되어 있으면 그냥 전진하고 MCBCS 투입해도 되는 것이죠. 자, MCBCS를 먼저 취급할 경우 도차 운전 실종 MCB 투입에는 단전에 의한 MCB 차단으로 MCB R은 무여자, MCB R2는 여자 상태로 MCB가 투입이 되지 않죠. 그쵸? 제동핸들 투입 후 전운진 핸들을 전진 위치에서 이선원 도착 운전 실종 MCB R2 여자 회로를 차단 후 MCBCS 취급 순서대로 MCB를 투입을 해야 합니다. 무슨 MCBCS 누르고 MC 전운진핸들 전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MCB가 차단되어 있으면 MCB가 자동으로 급전된다 하더라도 MCB 투입 안 된다 했었죠. MCB R2가 여자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쪽 끝에 운전실이 지금 MCB R2가 여자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MCB HR 5코일이 무여자 돼야 되겠죠. 그 무여자 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누를 겁니까? OS? 개기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운제핸들 전진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었죠. MCB HR 5코일 여자 하면서 MCB HR 무여자 한다 했었죠. 그걸 통해서 MCB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전지 방전 방지 회로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MCB가 이미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다시 살리면 돼요. 반상승 MCB 투입. 근데 MCB가 차단된 경우에는 제동핸들 투입, 전운제핸들 전진, MCBC 순서대로 MCB를 재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운전시 교환 회로가 나왔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제가 했네요. MCB가 차단된 경우 제동핸들 투입, 전운제핸들 전진, MCBCS 순서대로 MCB를 재투입해야 됩니다. 그쵸? MCB 투입된 경우에는 MCB R2가 여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R2가 여자 되었으면 MCB R2 계속 여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MCB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MCB R2가 여자 하면 안 되죠. 이거 비접점이니까요. 그래서 단전에 의해서 MCB R은 무여자, MCB R2는 여자 상태이기 때문에 MCB에 투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R2를 무여자 시키기 위해서는 MCB HR 5코일 무여자 함으로써 MCB R2도 무여자 시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이제 다 끝나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직전환.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쌤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사실 이해가 좀 안 된 경우가 많기도 했었고
이 교직전환이라는 구간 자체가 사실은 제가 일하는 열차 구간에서는 교류만 씁니다. 뭐 이 정도 힌트 주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야 하면서 막 이제 찍으시겠죠. 교류만 쓰는 구간이고요. 교류만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차의 교교 절연 구간만 지나갑니다. 교직 절연 구간이 없어요. 교직 절연 구간은 코레일 쪽에 많고, 교직 절연 구간은 아닌 교교 절연 구간만 있기 때문에 쌤은 교직 절연을 하지 않습니다. A씨만 쓰고요. 근데 교직 절연을 쓰는 경우가 이제 코레일 쪽에 남태령부터 선바위, 그쵸? 그리고 창량리에서 회기,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남영 구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직 절연 구간은요, 전차선의 전기 방식 차이로 66m,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교 절연 구간은 22m 곱하기 3배 하면 66m 교직 절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절연지를 구분한 구간인데요. 이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앞에서 설명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교직 절연 구간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쌤 거가 얘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표시 사이에는 전차선처럼 보이는 어떤 무언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부도체에서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을 난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 소재고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직 절연 구간에서는 내가 아무리 당겨봤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직 절연 취급 후 MCB 차단 및 투입은 중요해요. 일제 차단 순차 투입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일제 차단 순차 투입. 한 번에 차단하고 순차적으로 넣어야 돼요. 다시 한 번에 차단하고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제 차단 순차 투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차단 순차 투입을 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제 차단. MCB를 일제적으로 ADS 절한 직후 전체 MCB가 차단이 되고요. MC 차단은 ADCG 절한되고 교직 절연 구간 통과 후 M-차 진입 순서대로 MC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돌리면 전체 차단, 그리고 들어가면서 하나씩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M-차 절연 구간 통과 후 전체 MCB는 다 투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자,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되네요. 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기가 뭐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들. 총 열량짜리는 이렇게 3개에서 전기를 받고 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전기가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ADS를 돌리게 되면, 자, 원래 나는 AC를 받는 구간인데 DC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전기 입장에서는 맛있다. 뭐야, DC인데 왜 AC로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MCB가 뭐 해주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끊어 하면서 MCB가 차단이 됩니다. ADS를 돌렸는데 내가 원래 교류 구간에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직류 구간에 회로로 바꿨어요. 교류인데 지금. 그러면 MCB 입장에서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MCB가 차단이 발생을 한다 했었습니다. 왜? 이 친구 ADDNA에서 차단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ADS 전환 직후 전체 MCB는 차단이 되게 되고요. MCB 차단으로 ADCG가 전환이 되죠. 왜냐? MCB 차단해야 ADCG가 전환됩니다. 이거 이따가 뒤에서 볼 거예요. 교직 절연 구간 통과 후 M-차 진입 순서대로 MCB 투입하고 마지막 M-차 절연 구간 통과 후 전체 MCB를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직 절연이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연 구간에서 이거 운전 취급 방법 어떻게 되냐? 이건 여러분들이 뭐 FTS에서 배우면 사실은 다 나오는 방식이어서 사실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나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혹시 이제 필기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연구간 운전 취급 방법은 간단해요. 절연구간은요, 무동력 운전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쵸? 풀락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절연구간은 무동력 운전으로 통과를 해야 되고요. 절연구간 예고 표지 전방에서 회생제동 개방 스위치를 개방 위치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자, 내가 전기를 보내고 싶어요. 전기 회생제동이라는 건 내가 뭐라고 했었죠? 전기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뭐라고 했었죠? 플라스틱한테 전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나중에 먹는 친구가 있어요. 전기동차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전기를 먹기에는 이제 좀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큰 전기를 걔가 먹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자, 불닭볶음면 여러분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우리가 배출을 하잖아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배출을 못해요. 그러면 배에서 자꾸 뭐예요? 그 뜨거운 감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전기가 25,000V잖아요. 교류가. 직류도 1,500V인데 굉장히 짜릿하겠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 위치로 전환을 해서 회생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회생제동을 못하도록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저렴과 통과해서 전기동차 역행 표지에서 정상 위치로 돌려줍니다. 전기동차라고 동이라고 써져 있는 데에서 역행을 다시 이제 정상 위치로 돌려주고요. 타행 표지 전방에서 동력행들 오프 위치 를 해주고 전기동차 역행 표지까지 무동력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구간 예고 타행 저렴 구간 역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기나 하면 이렇게 하죠. 저렴 예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타행하고 쌤이 다니고 있는 열차 회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타행, 회생제동 차단, 주간지역이 중립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간지역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땡기는 역행, 노치입니다. 노치를 말하는 건데 쌤 거는 원핸드, 그러니까 하나로 따져요. 그래서 앞으로 밀면 비상, 앞으로 밀면 브레이크, 뒤로 땡겨야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땡겨야 역행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놔두면 뭐예요? 중립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중립하고 저렴구간 통과하면 저렴구간 해서 쭉 지나가면 역행 표지 나오면 똑같이 그냥 역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렴구간 예고 다음에 타행 있고 타행 다음에 저렴구간이죠. 자, 저렴구간 예고랑 타행 사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렴구간 예고 몇 미터에다 설치하는지 아세요? 400m 전방에 설치합니다. 이거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300m 전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저렴구간 예고 방송과 저렴구간 관련 표지 순서에 따라서 기기를 찍으랍니다. 저렴구간 예고 방송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서부터는 저렴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렴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운전시 제어대 표시 등을 확인해서 정상적인 교직 전환 상태를 확인을 해주고 저렴구간 예고 방송은 저렴구간 예고 표지 전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저렴구간 예고 방송인데 그 저렴 구간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깜빡을 했어요. 깜빡을 했으면 미리 좀 그 방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저렴구간 예고 표지, 타행, 저렴구간 표지, 전기동차 역행 표지로 표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지 순서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렴구간 예고, 저렴구간, 타행, 전기동차 역행 막 이 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타행, 저렴구간 뭐 이러진 않겠죠. 저렴구간 예고를 맨 끝에 놔두는 경우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렴구간 표지가 이 순서구나,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은 좀 좋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저렴구간 진입 전에 타행 표지에서 대부분 뭘 바꾸냐? ADS 절하는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MC가 차단되고 AC 등 또는 DC 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일하는 회사는 타행 구간에서 해생지동 차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렴구간 예고 때 차단 해생지동 개방 또는 차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좋아하는 흠신 메트로라는 열차 운행 시뮬레이션이에요. 거기서 진짜 실제 구간, 여기는 지금 무슨 구간이냐면요,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남영으로 가는 구간의 열차를 선생님이 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래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아래쪽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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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잘 모르겠죠? 이거 보고도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자, 옆에 잘 보시고요. 이쪽. 자, 그 다음에 아래 박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선생님이 한 번씩 끊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쭉 갑니다. 선생님이 쭉 플로치를 당겼어요. 플로치 당긴 상태에서 자, 짜라라. 뭐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렴 구간 예고. 저렴구간 예고 표지 보시면, 자, 선생님 저렴구간 예고, 자, 표지 봅니다. 그러면 착각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들? 착각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 착각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했냐? LBCOS라는 겁니다. 뭐예요? 회생지동 차단 스위치를 개방 위치에다 놔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파워, 여기 PDD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이게 뭐냐면 파워등입니다. 파워등은 역행 또는 제동을 했을 때 회생조동이나 역행, 정동기가 돌아가게 되면 등이 켜지는 건데 등이 꺼지게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 지금은 선생님이 중립을 놔둬서 그래요. 자, 쭉 옆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면 이제 속도도 줄어들죠. 이거 속도 줄어드는 이유는 오르막길인 것도 있는데 쌤이 제동을 일단은 놔두고 다시 놔두고. 아이고 넘어갔다. 자 이제 타행 표지 나오죠. 타행 표지 나왔을 때 선생님 원래 땡기면 안 됐었는데 땡겼어요. 열차 속도 너무 느려서. 아이 왜 이래? 자 타행 표지 지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하면서 제가 쌤이 ADS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니까 뭐야? MCB 오프 등이 점등이 됐었죠. MCB는 3개가 다 오프가 돼야지 MCB 오프 등이 점등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절연 선생님 아무것도 구간입니다. 안 건드렸어요. 자 역행 표지 언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그쵸? 자 보시면 MCB 온오프 양소등이 발생했습니다. 그쵸? 양소등 발생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SRV는 또 점등이네요. SRV는 점등되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라도 동작하면 SRV는 점등이 됩니다. 그 SRV-K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역행 표지가 여기서부터는 절연 MCB 구간입니다. 5등 점등됐고 역행 표지 보이죠 여러분들? 자 역행 표지 지나가면서 MCB 5까지 딱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제 MCB가 전부 다 투입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쌤이 아까 툭 소리 난 거 회전지동 차단 복귀를 시켰습니다. 자 이게 절연 구간의 전체적인 영상의 기본적인 운전 취급 방식입니다. 약간 여러분들 영상 보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절환이라는 이제 이 타이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여기서 이게 작동하고 여기서 이게 작동을 안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절환, 직류 절환 회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ACSG DC로 갈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직류 절환 교류 구간에서 직류 구간 넘어갈 때 교류에서 직류로 ADS를 절환하는 행위를 직류 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교류에서 직류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직류 전환 후 MCB 순서 투입 과정인데 자 이제부터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을 이제 볼 때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자 첫 번째 맨 위에 있거든요. 전차선 전기 종류예요. 지금 현재 전차선에서 전기를 뭘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자 ACVR 이거 무슨 전기죠? 교류죠. DCVR 직류죠. 둘 다 무효자래요. 그럼 뭡니까?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절연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AC 25000V, ACV의 여자, ACV의 TI 여자. 그쵸? 교직 절연 구간 전기 없어요. 그래서 무여자. 우리 뭐 DCV의 TI 넣어서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DC 1500V, 그럼 DCVR, DCV의 TI 여자. 이 세 개가 여자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ADS 위치. ADS 위치는 돌렸을 때 이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DDR1, 2 여자. 이미 ADDR1 여자가 왜 되죠? 여기 절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아까 전에 언제 돌리라고 했었죠? 타행일 때 돌리라고 했었죠. 이거 절연 구간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표지 전에 이미 한번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행 표지일 때 돌렸기 때문에 이때 이미 ADS는 AC에서 DC로 갑니다. AC일 때 AD, AN 그리고 넘어가면 AD, D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R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ADDR 1, 2가 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ADS 위치는요, 얘랑 상관없이 뭐의 위치? ADS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MCB R1, 2 무여자, 1, 2 여자, R2 여자. 뭐죠? 전차선 전기와 ADS 일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게 판매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MCB 투입 여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자 여기 A씨고 얘 D씨가 열렸는 거예요. 둘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얘는 안 맞아요. 무여자입니다. 자 다음 없고 얘는 여자였어요. 그럼 없고 S가 얘 안 맞잖아요. 그럼 무여자예요. 자 D씨고 D씨네. 둘 다 여자였네. 그럼 여자죠. 오케이? 이게 어렵지 않죠. 전차선 전기랑 ADS가 일치하냐? 그럼 여자. 안 일치하면 무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시 첫 번째 누구? 전차선 전기 맛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A씨면 ACVR 아무것도 없으면 무여자, DC면 DCVR 이렇게 여자가 되는 거고
ADS 위치는 뭐랑 상관이 없다? 위에 있는 놈하고 상관없다. 내가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ADS를 돌렸어. 그러면 이미 그 해당되는 돌리는 위치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AC로 돌리면 AD, AR. DC로 돌리면 AD, DR이 여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MCB는요. 전차선 전기랑 ADS 위치가 부합한다. 일치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하고 아니면 무여자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 가지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근데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AC에서 DC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AC고요. 여기 저렴 구간이고요. 여기 DC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쓸까요? 아름다운 우리말 교류 직류. 자, 이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를 받는 열차가 갑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죠? AC, VR, TR이 여자 되어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DS는 이거 전원과 앞이니까 현재는 AD, DR이 여자를 했을 겁니다. 왜냐? 전기를 어디로 돌렸기 때문에 DC 위치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ADS는 지금 현재 DC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 여기 AC면 이게 ADS라고 할게요. 자,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럼 전기는 지금 AC를 받고 있고 위치, 즉 회로상으로는 DC를 받고 있기 때문에 MC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단이 되죠. 아,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뭐 어떻게 보자고요? 너 교류, 너 직류, 뭐야 서로 안 맞네. 그럼 뭐예요? MCB는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MCB, 아이고 왜 이래? MCB R1, R2 무여자라고 되어 있었죠. 그 얘기가 MCB 차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자, 판에서는 지금 전기를 받나요? 전원과에서 못 받죠. 그러면 PT에서는 전기를 뭐 AC냐, DC냐 판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여자 된 상태가 되는 거죠. 판은 전기를 안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안 받는 게 맞죠, 그쵸? 안 받는 상태에서 MCB는 이미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ADDR은 그대로 갑니다. 그쵸? 왜냐면 이건 뭐 내가 돌리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MCB가 차단이 된 상태로 쭉 가죠. 전기를 안 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 DC로 들어옵니다. DC로 들어오면 전기가 쭉 들어와요. 그러면 PT가 맛있다. 뭐 DCVITR이네요 하면서 DC로 전기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MCB R1이 또 여자가 하겠죠. 이거 쭉 넘어가면 기억나죠? 그 상태에서 AD, DR까지 맞아. 위치까지 맞아. 난 DC 전류를 받는 회로로 구성하고 있어. 너 DC야? 했는데 너 DC야? 했는데 DC 맞아. 그 DCVITR 맞으니까 MC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입이 되는 거죠. 한 열차 기준으로도 하나씩 투입이 되는데 만약 세 열차가 동시에 차단됐으니까 넘어가면서 하나씩 MCB가 투입이 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저렴 구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반대로 진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이고 씨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 쓰자고 해놓고서는 직류, 그 다음에 교류, 저렴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전기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전기를 받고 있는 상태는 뭐예요? DCVR. 교류 받고 있잖아요. 맛있다. DC네요. 하면서 DCVR까지 바꿔요. 자, 그리고 저렴 구간이니까 이제 나 AC로 넘어가잖아요. DC에서 AC로 넘어가니까 뭡니까? ADS는 무슨 위치? AC 위치겠죠. 그러니까 AD, AR이 여자 하죠. A라고 썼습니다. AD, CG 중에 AC 위치, AD, CG 중에 DC 위치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MCB는 차단 상태. 왜? 둘이 안 맞잖아요. 자, 또는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었죠. 자, ADS를 돌렸어. 그러면 이제 나는 원래 직류 전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교류로 되어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MCB 입장에서 야 차단해. MCB R1 무여자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여자 되죠. 자, 지나갑니다. 전용관 통과 진입했어요. 전용관 진입하면 무여자죠. 아무것도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PT 입장에서 아, 전기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전기 안 들어와요. 전기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AD, AR은 그대로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 상태에서 MCB를 차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교류 넘어갑니다. 교류 넘어가요. 교류 넘어가면 전기 뭐 받아요? 맛있다. AC 받으셨나봐요. ACVR, TR 여자 해줍니다. 그러면 AD, AR 둘이 같네. 그럼 MCB 뭐 해주는 거예요? 투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이 중요한 이건 진짜 아이고 꼭 기억할 일제 차단 순차 투입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차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기억을 해주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쭉 설명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직류전환 교류관에서 직류 넣어야 돼. 교류에서 직류 ADS 전환한 거죠. 그래서 ADS를 전환합니다. 자 지금 현재 AC에서 뭘로? 8선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 이렇게 가겠죠. 그럼 ADS 전환은 MCB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얘가 움직입니다. 근데 ADCG가 움직여야 ADA의 여자가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ADS를 건드렸으니까 이미 MCB는 차단 상태죠. 그러니까 이 ADS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 7선 8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뭐예요? 7선 8선을 건드리면 원래 7선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가던 친구가 전기를 안 받으니까 ACB 에어런이 소자되죠. 무여자되죠. 그러니까 8선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전기를 못 받아요. 왜? 안 넘어가니까 N2는 뭐 찾고 ADDR을 아직 못 받았고 ADDR과 바꿔 ACVTR, DCVTR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여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MCB R어는 여자를 시켜줄 수 없지만 ADCG는 절환이 가능하다. 왜냐? MCB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직류 절환의 최종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ADS 절환해줘요. ACS, DCG 어디 위치에서? 다행에서. 그럼 MCB 동시 차단됩니다. 왜? MCB 차단되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갈 수 있던 전기 끊어지니까 MCB R은 소자되고 무여자되고 무여자됨에 따라서 MCB는 무여자되니까 MCB T코일 여자하면서 MCB 차단됩니다. MCB 조선 동시로 차단돼요. 그 ADCG, DC가 여자가 됩니다. 이때 그쵸? DC 여자되고 ADDR 1, 2가 여자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 여자 해야지 이거 가잖아요. 그쵸? 이거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또. 자 이거 뭐라 했었죠? 선생님이 교차되는 친구는 교류 또는 차단이다. 이거 교류잖아요. 얘는 뭐예요? 직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직류 또는 투입이다. 이거 직류잖아요. 그래 이거 직류. 내가 만약 직류 쪽으로 ADS를 돌리게 되면 ADCG, DC 위치가 이제 여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8선을 가압을 시켰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ADCG는 직류를 받게 되는 거죠. 즉 7선 8선을 바꾸게 되면 MCB는 차단이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원래 친구가 전기를 못 받으니까. 그치만 여기로는 전기가 들어가요. 왜냐? 이건 받아야 되잖아. MCB 차단됐으니까. 그래서 ADDR 1, 2 여자하고 전차선 DC 투입되면 DCVT가 여자되면서 MCB R원이 여자되죠. 순차 투입되죠. 즉 여기 투입되면서 여긴 투입되고 그러면서 여기도 견인전동기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MCB 투입이 최종적으로 전체가 다 투입이 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직 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ACS, DC로. 오케이? 자 근데 이 ACS, DC로 나올 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양소등이 발생했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MCB 양소등 현상. 자 대부분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FTS 가면 이거 대부분 고장 조치할 때 많이 나오는데 고장 조치 때 아니더라도 MCB 양소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메나 램다시차는요 DCVI 여자로 DCVTI 여자되고 MCB는 자동 투입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투입이 됐어요. 자 근데 나머지 두 개 지금 무슨 상태? 투입이 안 됐어요. 자 MCB는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MCB라는 친구는요 3개 다 투입해야지 ON 3개 다 꺼져야지 오프가 돼요. 왜? 중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같이 투입되고 다 같이 꺼져야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순차적으로 투입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는 투입되고 나머지는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MCB R2 여자로 M참이 M-차 에런이 투입돼서 전기동체 직류회로가 전선은 DC 1500V가 공급되면서 AC 등 및 DC 등은 동시 점등돼요. 왜? 전기는 하나라도 받으면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 전기는 다 받아야 전기를 다 표시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전기를 받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받는 거는 다 알아야 안전해요. 그쵸? 내가 AC를 받고 있는지 DC를 받고 있는지 뭐 3개조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뭐 이걸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받고 있으면 둘 다 나옵니다. 그치만 MCB는 하나라도 투입이 안 되어 있으면 꺼져요. 그냥 등이 양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MCB 양소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다? MCB가 순차적으로 투입됨에 따라서 MCB 첫 번째 게 켜졌고 나머지는 꺼졌으니까 양소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뒤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절환 회로. 이건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거 그냥 반대 버전입니다. 그냥 전기를 이제 7선 원래 8선 있던 친구를 7선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MCB 차단되고 ADCG 돌아가면서 ADAN이 AR이 여자하고 그러니까
MC 도진 차단, ADCG AC 여자, ADAR 원투 여자, 전차선 AC 투입하고 ACV의 TI 여자가 되죠. 왜냐면 여기서 정리 받았으니까. MC 연원 여자, 순차 투입, MC 다 투입됩니다. 전체. 자, 반대편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냥 바뀐 거예요. 그냥 DC에서 AC로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교류 절안인지 직류 절안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교류 절안이라는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외울 때 이렇게 뭐 외운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뒤쪽 놈을 말하면 됩니다. 이거 직류 절안 회로야 라고 하면 뭐예요? AC에서 DC로 가는 거고요. 이거 교류 절안 회로야 라고 하면 DC에서 AC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뒤엔 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씨. 선생님이 피곤해서 그랬나봐요. 교류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들 모진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모진이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모진과 교류 모진과 직류 모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모진이란 친구는요, 나아갈 진자예요. 그리고 모자는 안일 모자, 그릇될 모자. 너 모순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 모자. 그래서 잘못 간 거예요. 잘못 나아갔다. 교류 모진과 직류 모진. 모진을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기 모진이 있고 신호 모진이 있어요. 신호 모진은 뭐냐면 빨간색.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빨간색일 때 멈춰야 되는데 빨간색일 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진은 뭐예요? 전기를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모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모진은 교류 모진, 직류 모진을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힌 걸 또 하나 가져왔죠. 모진 구분법. 따단.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쌤이 한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100% 기억해요. 자, 얘는 교류 모진이에요. 교류 모진은요, 여러분이 뭐냐면 직류 구간에 교류가 잘못 들어온 거죠. 이것도 뒤로 읽으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직류 구간에 교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교류가 잘못 들어와서 교류 모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 구간에 뭐가 잘못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교류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 모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교류 이 새끼 뭐지? 즉 교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직류 회로에 교류 전원이 들어온 교류 모진 사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교류 이 새끼 뭐지? 뭐라고요? 교류 뭐지? 이렇게 보면 돼요. 교류 이 새끼 뭐지? 교류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직류 회로에 교류 전원이 들어온 경우 교류 모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렵죠. 그 직류 모진이 뭐겠습니까? 직류 이 새끼 뭐지? 뭐예요? 교류 구간인데 직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지? 이 새끼 뭐지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넌 들어오면 안 돼. 왜? 너랑 나랑 다르니까.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즉 교류 모진이면 난 지금 무슨 상태인 거예요? 직류 회로인 거예요. 만약 직류 모진이 뭐예요? 이 새끼 뭐지? 직류 이 새끼 뭐야? 그러면 교류가 모진이 교류 회로에 직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진이 발생하면 뭐가 안 좋으냐? 자, 한번 볼까요? 교류 모진은요, 전차선에 AC 25,000V가 전기동차의 직류 회로에 흐르는 것으로 교류 모진이 발생하면 직류 피레기가 방전, 접지회로 통해서 전차선 전기가 접지되어서 전차선이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개트롤이 되는 거죠. 교류 모진이 발생하면 전차선에 원래 전기를 받아야 되는 친구, 이 교류라는 친구가 직류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직류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직류 1500V예요, 여러분들. 근데 25,000V짜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죠. 자, 그래서 직류 피레기가 반전되고 접지를 통해서 전차선의 전기가 접지되면서 전차선이 단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모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직류 모진은요, 전차선 DC 1500V 대전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류 해외. 자, 교류는요, 자, 선생님이 말했죠. 파형이 있다고 했었어요. 교류는 파형이 있기 때문에 직류에 비해서 전류가 약해요. 자, 보세요. V는 IR이죠. 자, 전압이 높으면 저항이 높아요. 왜요, 선생님? 그래요, 원래. 자, 전기는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 뭐가 약해야 될까요? 전류가 약합니다. 반대로, 자,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도 상대적으로 낮겠고, 그럼 전류가 세겠죠. 그래서 직류 모진, 직류라는 친구는 힘은 약해요. 전압은 약하지만 전류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강하게 받는 교류 입장에서는 전류가 센 놈을 받아버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직류 모진 발생해서 주표적으로 용단돼서 MT를 보호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과전류, 번개호흡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니치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류 모진과 직류 모진이 각각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모진 발생 원인은 교직 절한 취급할 때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진이 왜 발생하냐라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제가 판넬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B 차단이 불능할 때요. MCB 차단이 불능한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MCB가 고착 상태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방금 생각한 건데 MCB N1, 2가 차단된 경우. 그러면 MCB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 차가. 그래서 MCB 고착 또는 차단된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MCB 진공 파괴에서 절연 불량이 발생한 경우. 절연 불량이 발생한 이유는 이 MCB 관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진공이에요. 이게 아니. 왜냐면 전기 엄청 큰 놈들이 통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공기가 효로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가 착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연 불량. 그 다음에 교직 절연 취급하지 않은 경우. 기관사가 신렴했다. 띨빵하다라는 표현으로 쓸게요. 흔히 말하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교직 절연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모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케이스에 대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갖다 볼게요. 자, MCB 고착 시, 즉 흔히 말하는 MCB가 차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절연 구간 전방에서 이판디스를 취급하면 됩니다. 무조건 그냥 이판디스 취급하면 돼요. 오케이? 왜냐? 내가 뭐 하면 되는 거? 판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판디스 취급하고 절연 불량 시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뭐 절연 불량 되면서 뭐 박스테이프로 막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기 전에 죽습니다. 이렇게 손대면 뻥 터져요. 그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MCB 진공 파괴에선 절연 불량은 막을 수가 없어요. 당해야 되고요. 기관사 신념은 내가 띨빵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얘는 보호를 해줍니다. M-차가 절연 구간 진입한 순서대로 MC가 차단돼요. 그래서 순차 차단, 순차 투입, 동시 투입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모진 발생 과정과 이제 현상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과정에다 선생님이 노란색, 현상에다가 파란색을 표시를 했는데, 자, 봅시다. 자,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DC 1500V가 MT 측으로 들어오면 즉시 이 MFS가 용단되어 MT를 보호해 줍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당신은 과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쌤이 6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과제하고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만나서 조금 죄송하긴 해요. 그렇지만 주퓨즈가 용단되어서 MT를 보호를 해줘요. 고장 표시 등 점등이나 전자단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운전시 제어대 표시 등은 DC 등 점등, MCB 오프 등 점등으로 정상적인 교류 전환 후의 현상과 같아요. 자, 교직 절연구간 통과한 후 고장 차량의 MCB도 순차 투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나 NFS가 용단된, 즉 주퓨즈가 용단된 차량은 MT 쪽으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MT 쪽으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버터 정지, SIB 정지, MTOF 정지, 60초 MTOFT의 동작으로 MTR이 여자한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나올 거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컨버터에서 원래 전기를 받았다 해서 저 선생님이 이거 우리 그 주회로 때 말했잖아요. 전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MT 있었고 이렇게 컨버터 지나가면 이렇게 전기 받는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IV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컨버터가 정지했기 때문에 SIV 정지예요. 그러면 MTOM, MTBM 이거 뭐라 했었죠? MT 블로우 모터, 송풍기예요. 송풍기가 멈춰버리게 되면 MT가 핫해 하면서 100도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멈추다 했었죠? 그리고 60초 후 MTOFT의 동작으로 MTAR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주퓨즈가 용단이 되는 건데요. 자, 교류 모진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는 이렇고 교류. 자, AC 25,000V가 DC체로 들어오면 자, 기억을 해봅시다. 자,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DC LRI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CT2 그 다음에 LRR, OCR이 있어요. 그래서 DCLR은 방전 지연 없이 즉시 전차선 접지해줘요. 그쵸? 이거 LRR 뭐라고 했어요? LRR 접지라고 했었죠? 변전소체 차단기가 차단함으로써 전차선 단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CT2는 접지되는 전류를 검지해요. 검지선 야 이거 안되겠다, LR OCR 여자시켜! 그래서 여자시키면 고장 표시 등이 점등이 되면서 모니터로 고장 내용 알려줘요. 삐 하면서 운전시 제어대 표시 등은 직류 전환 직후 AC 등이 소등, MCB 오프 등 점등, 폴트 등이 점등이 됩니다. AC 등 소등, MCB 오프 등 점등, 폴트 등이 점등이 돼요. 고장 차량은 완전 부등 취급이 연장 교전 조치를 취급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면 그 차 이제 못 쓰기 때문에. 이 차를 못 쓰는 이유는 MFS 주퓨즈는 용단되면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퓨즈 갈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따만한 친구예요. 자, 커요. 그리고 요거는 애초에 그 피레기가 동작했다는 거는 그 차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 차는 이제 접지가 됐기 때문에 접지를 풀려면 차량 기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열차 운행하는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 주면 되고, 자 이제 이게 전체적인 모진 때 이제 발생할 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교류 모진 시 이제 여러분들 MCB가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나는 직류 쪽으로 가고 싶지 않는데 직류 쪽으로 이제 보낸 거죠. 자 그럼 교류 모진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교류 이 새끼 뭐지? 교류가 들어온 거죠. 자 교류가 쭉 달아갑니다. 랄랄랄랄랄라 원래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애꿎이 이상한 데 갔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친구를 만났어요. DCLR라는 친구가 만나서 야 니 뭔데 뭐 이렇게 몸집이 커? 아씨 안돼 하면서 이제 막 갑자기 아 찌릿찌릿찌릿찌릿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접지를 시도를 합니다. 접지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면 CT2 여기 있어요. 그래서 CT2가 전기를 맛보고 야 안되겠다 에라라우시야 차단해 하면서 yes 하면서 MCB 차단을 명령을 합니다. 에라라우시야 이거 사고 차단에 있었어요. 이거 기억 못하면 영상 다시 보시러 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라라우시아리 MCB 차단을 해주게 되고요. MCB 차단함에 따라서 해당 차는 뭐가 되는 겁니까? MCB 차단이 발생을 딱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MCB가 고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MCB는 차단이 발생한 걸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DCLR 때문에 전차선이 단전됐기 때문에 그럼 전체 MCB가 차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전체 MCB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류 모진이 발생했어요. 직류 모진은 원래 여기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들어왔는데 직류가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가서 얘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주퓨즈가 성함이 좀 빠르시네요. 지나갈게 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퓨즈가 안돼 지나가면 안돼 하면서 주퓨즈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로 원래 들어갔던 MT 이런 친구들 있죠. 전기 받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를 못 받는 거죠. 전기를 못 받으니까 여기로 갔던 컨버터 못 받죠. 여기로 지나갔던 SIV 전원 꺼지죠. 그러면 MT절 랄랄랄랄라 올라가게 되면 MCB가 차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소리 소문 없이 당해요. 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고장 표시 이런 게 안 떠요. 정상적인 교직 전환 후의 현상과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당하고 교류 모진은 좀 시끄럽게 나갑니다. 왜냐면 팍 소리 나요. 팍 소리 나고 전차선이 단전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교류 모진이 좀 더 시끄럽다. 왜? 얘는 전차선 단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직류 모진은 뭐예요? 전차선 단전 발생하지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그럼 모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진 보호 안 할 거예요? 모진 보호 해야죠. 그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MCB 차단 불량 고장이 발생해요. MCB가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갑니다. 자 열차 세대가 있는데 이 차가 문제예요. 자 다들 이렇게 다 돌렸어요. 이쪽으로. 그쵸? 다 돌린 상태에서 MCB가 여기는 뭐 지금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된 게 여러분들 MCB 무여자잖아요. 그럼 이거 떨어져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차단되어 있고 ADC 돌아갑니다. 이미 돌렸어요 지금. 이거 AC로 돌리는 게 맞아. 이거 쌤이 그림 잘못 그려. 이게 맞네요. 이렇게 AC로 가는 거고 얘가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MCB가 투입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MCB 투입이 되어 있는 따라서 돌아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ADC는 돌아가려는 조건은 MCB 차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MCB가 차단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엄연히 고착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고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것도 설명해 드리자면 MCB가 떴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되면 고압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얘가 진공 상태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용접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 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선 거의 잘 안 생겨요. 진짜. 제가 몇 번은 해봤지만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MCB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용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 고착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MCB가 차단이 이제 고착 때문에 안 되면 이 ADC가 안 돌아가요. 나는 뭐 이제 AC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안 돌아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TC 쪽으로 전기가 가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직류에서 교류 전환하게 되면 직류 회로로 들어가서 교류 모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직 전환할 때, 그죠? 직류에서 교류 전환은 시
자, 근데 교류에서 직류 전환 시에는 잘 보시면 반대로 보는 거죠. 반대로 보는 거예요. 자, 전기가 이제 나는 지금 어디로 돌렸어요? 직류 쪽으로 돌렸는데 얘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계속 교류 쪽으로 전기를 돌리고 있으니까 DC 전원이 교류로 들어가서 여기가 뻥 터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류 모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왜 발생했냐가 중요해요. 왜 발생했냐? MCB 차단이 안 돼서. MCB 차단이 안 돼서 ADCG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돌아갔잖아요. 그쵸? 얘는 뭐예요? 못 돌아간 거예요. 얘도 원래 이렇게 가다가 얘만 안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난 다 돌렸는데 안 돌아간 거죠. 그렇게 되는 불량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볼게요. 반대로 보면 이제 모진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MC 절연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MC 절연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절연 불량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 아까 전기가 들어온다고 했었죠. 전기가 그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나는 지금 여기 원래 직류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들 언제 돌린다 했었죠? 우리 타행일 때 돌린다 했었죠. 자, 타행일 때 돌렸어요. 돌려서 ADC가 돌아갑니다. 왜냐? MCB 차단됐으니까. 보자, MCB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절연 불량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데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전기적으로는 통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돌렸는데 돌리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와 직류 들어가는데 원래 여기로 들어갔던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로 들어가죠. 교류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찌릿 하면서 주퓨즈가 용손이 됩니다. 그래서 직류에서 교류로 넘어갈 때 직류 모진이 발생해요. 자, 아까 전 거와 반대로 하자면 얘는 직류에서 교류로 넘어갈 때는 얘는 직류에서 교류로 넘어가는데 직류 회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류 모진이 발생하고, 얘는 반대로 직류에서 교류로 넘어갈 때 교류로 돌렸는데 직류가 들어와서 직류가 교류 회로로 들어와서 직류 모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그림 그리세요. 시험장 가서 또 그림 안 그리고 난 머릿속으로 이미 외웠어 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진짜 100점 100패입니다. 그릴 수 있을 때 그리세요. 뭐 굳이 나중에 그리지 말라 할 때 그려서 나중에 혼쭐 나지 말고 제발 알죠? 자, 그 다음에 교류에서 직류로 넘어가게 돼. 자, 그때도 보시게 되면 원래 다 전기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약 절연 불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찌릿하고 원래는 AC 구간에서 난 직류로 바꿨는데 직류 쪽으로 갑자기 교류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왜냐면 막아줘야 되는데 MCB가 원래 막아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출 수 없네 해서 멈출 수 없고 DC로 가요. 그래서 DC AR을 만나면서 전차선이 단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 모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제 보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 뒤에는 따로 그림을 이거만 넣나봐요. 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진보호가 두 가지, 차단 불량, 절연 불량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서로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림 그리면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진 발생 시 보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진이 보호가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넘어감에 따라서 전차선 전기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MCB 고착 시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할게요. AC에서 DC로 넘어갈 때. 자, 고착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무슨 상태죠? MCB가 고착됐을 때 직류 전환 시, 직류 전환이라고 했었으니까 AC에서 DC로 넘어가는 거죠. 자, 교직 전환 직후, 자, 여기서 이게 교직 전환 딱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AC에서 DC로 넘어가는 건데 안 넘어가죠. AC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쭉 갑니다. 자, 그럼 절연 구간에서 어떻게 되죠? ADC가 넘어가야 되는데 MCB가 붙어있는 상태죠. 이거 고착됐으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얘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 상태니까 지금 얘는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AC로 가고 있어요. DC만 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붙은 놈을 뗀다. 자, 이 방법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자, 붙은 놈을 뗄 수가 없죠. 왜냐면
뭐 저렴 구간에서 이런 데 뗄 거예요? 13초 안에? 못 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전기를 못 받게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판 DS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판 DS 딱 눌러서 뭐 하는 거예요? 판을 내리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절한 직후 MCB는 전체 차단으로 MC 오프 등이 점등되는데 MC 차단 불능 고장 발생의 경우는 MC 차단 불능선의 MCB 보조 접점에 의해서 ADS 절한 직후 운전 시체에 대해 MCB 양소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TS 나중에 탈 때 ADS 절한했는데 만약 양소등이 바로 떴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이판 DS 눌러야 됩니다. 그건 MCB 고착에 의해서 열차가 고착에 의해서 MC 차단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MCB는 양소등이 되고 ADCG도 절한이 안 됩니다. 말했죠? MCB 차단돼야 ADCG 절한됩니다. 자, 직류 절한 직후 MCB 양소등을 확인한 경우 기관사는 즉시 이판 DS를 취급해서 절연관을 40km 이하로 통과해야 됩니다. 전기 받는 ACVITR, DCVITR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게 필요하겠구나. 근데 보세요. ACVITR은요 몇 초 버틴다 했었죠? 1.5초를 버텨요. 자, 무여자기 위해서 1.5초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 66m입니다. 자, 판상, 이게 판 두 개 간격이 13m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 비슷해요. 좀 더 긴 편도 있긴 한데, 13m면, 자, 66, 해볼까요? 66 나누기 13. 그럼 몇 초? 자, 얘가 6, 5, 35, 65. 그러니까, 5초 정도 지나게 되면, 13m가 5초 동안, 이제 5초 동안 몇 미터를 전진하면 66m를 전진하면 그게 되는 거니까 1초당 13m. 즉 1초당 13m를 전진을 해야 돼요. 자, 1초당 13m를 전진하면 자, 13m per sec죠. 그러면 km per hour로 바꿔야 되니까 3600으로 바꿔요. 6, 3, 18, 3, 3, 9, 6, 3 4, 6, 8. 그러면 46.8km 정도 나와요. per hour. 자, 13초를 1초 정도 가려면 46.8km per hour 속도 이하로 가야 되죠. 여기서 만약 속도 더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초미터 15m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5초 지나가면 75m 지나가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13m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40km 이하로 통과를 하는 건 안전빵으로 1.5초의 시간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초에 66m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초에 60m, 최소 60m를 간다고 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46.8km 정도를 가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1.5초 시간을 벌기 위해서 40km 이하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거 대충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40km 이하로 통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판 DS를 취급하고 나서 판이 하강하려면, 즉 우리 MCB 차단하고 판을 하강하려면,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잘못했네. 자, 판을 하강시키기 위해서는 ACVITR이 소자해야 돼요. ACVR이 소자해야 되죠. 무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TR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여자를 시키기 위해서는 1.5초가 지나야지 판이 하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MCB가 차단이 안 됐기 때문에 MCB 차단이 안 된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ACVR이 소자해야 판을 5코일을 여자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ACVR 소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류전환시. 교류전환시는 MCB 양소등 확인한 경우 이판 DS 취급 후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전용구간 통과하면 됩니다. 이거 앞에 거랑 똑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DC에서 AC로 넘어갑니다. 자, 전기를 받아. 나 지금 고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DC에 있었던 애를 AC로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럼 DC 상태에서 AC로 넘어가는 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ACVR이 소자를 시켜야 되는데 MCB 차단은 안 됐어요. 왜냐? 나 이거 고착됐잖아요. 이거 못 써요. 얘로는 안 돼. 그러면 ACVR이 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는 1.5초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필요 없죠. 여기 지금 직류 구간이니까 DCVR밖에 없잖아요. DCVR 때는 MCB N2만 차단해도 판 하강한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네. 그러면 그냥 이판 DS 취급하면 즉시 판이 하강돼요. 즉시 판이 하강됩니다. 이거 문제에서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판 DS 취급 후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통과해라 라는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이판 DS 취급 후 즉시 판이 하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려요. 즉시 판이 하강됐었나? 아닌데
오빠 쌤이 말씀했던 속도 감속하자 그냥 통과라고 했었는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료에서 파는 ACVR 비접점의 하강이라고 고정되므로 MCA 차단 불능 차량도 이판대 지급 DS 취급 후 판이 자동으로 하강이 가능해요. 앞에 있는 친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ACVR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왜냐 교류에서 직류로 넘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ACVR TR이 소자, 해야, 무여자, 해야 그 다음에 판이 하강하기 때문이에요. 알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MCB 전원 불량 발생하면요, 즉시 모진이 발생해요. 그렇죠? MC 전원 불량 발생한 경우에는 ATS 취급 후 즉시 모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발생했으니까 앞에서 배운 조치를 진행합시다.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돼요? 네, 완전 무동 취급하세요.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무튼 차를 이미 고장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진짜 운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이 판데이스라도 취급할 수 있지. 얘는 이 판데이스 취급도 못해요. 취급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자, 기관사 실령 알아서 MCB가 차단되기 때문에 순차 차단이 걱정. No. 자, 뭐냐면 MCB는 순차 차단 동시 투입이 돼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열차를 타다가 졸았어요. 안 돼요, 졸면. 자, 근데 졸다가 하다가 가면서 아우 씨 뭐야 방송 나오는데 큰일 났다 해서 이미 저렴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씨 망했다 하면서 하는데 MCB가 또 소름 돋게도 하나씩 차단돼요. 왜? 자, 저렴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ACVR TR 또는 DCVR TR이 다 둘 다 무여자가 되기 때문에 MCB는 차단이 됩니다. 들어가면 뭐예요? 차단되고 나올 때 차단된 상태로 나오죠. 왜냐면 MCB 투입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자동 투입 안 된다 했었죠? 무조건 다시 ADS를 돌리거나, 그쵸? 돌려서 이제 정해진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MCB를 재투입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재투입해봤자 MCB 투입이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투입도 안 됩니다. MCB 차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ADS를 돌려주면 MCB가 자동으로 동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만약 지나가다가 아이쿠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끝까지 지나가면 돼요. 끝까지 지나가고 다 지나갔다는 게 확인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 저렴 구간 지나가기 전까지는 MCB가 투입된 상태예요. 그쵸? 내가 아무것도 건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교직 저렴 구간 지나가면 이거 전기가 없다고. 전기 없으면 MCB 차단된다고요. 왜냐? MCB R1이 여자 하려면 ACVR 또는 DCVR이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다 되는데 둘 다 여자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무여자니까 MCB R1이 무여자 되면서 MCB가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CB는 순차 차단 동시 투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은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장 많이 다 푸신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하신 건데 이 다음은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문제를 내면 틀려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리세요. 네, 이거 틀려. 그렇지만 나는 만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하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여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선생님도 헷갈리는 게 많고 여기서 문제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본선에서 안 냈어.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그냥. 근데 한번 읽어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선생님이 만점을 받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쪽집기처럼 그냥 찝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교교 저렴 구간이나 조직 저렴 구간은 무동력 운전을 통과해야죠. 저렴 구간 전방에서 저렴 예고 표지와 동료들을 오프 위치로 하고 무동력 운전을 예고하는 타임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이런 표지 외에 저렴 구간 운전 치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하도 이제 오류를 많이 하니까 그죠? 기관사가 멍 때리고 뭐 하다가 기관사 실력. 자, 그래서 저렴 구간 검지용 지상자를 설치하고 저렴 구간 접근하는 열차가 지상자를 통과하면서 68kHz의 저렴 구간 검지 주파수를 수신하면 50초간 저렴 구간 예고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기억합시다. 자, 교요 저렴 구간 이거 붙여넣기를 잘못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한 것만 기억하세요. 자, ATC, ATS 절하. 자, 이거는 선생님 구역은 ATC를 쓰고 있고요. 어머니는 ATO, ATP라는 친구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자동 운전 가능하고 열차 방호 장치 가능한 ATC를 쓰고 있어요.
근데 코레일 같은 경우는 ATC랑 ATS 번갈아서 쓰는 구간이 꽤 많죠. 1호선, 4호선 이 두 구간에서는 좀 번갈아 가면서 많이 씁니다. 죄송해요. 1호선은 ATS만 쓰고 4호선이 구간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ATC랑 ATS. 자, ATC 구간 운행 중 ATS 구간에 접근을 하게 되면요. 내가 그래서 ATC에서 ATS 구간에 접근하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거만 기억하면 돼. 68kHz 저렴한 검지 주파수를 해서 저렴한 방송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랑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8단원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그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이 회로도가 그거랑 관련된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ATC 구간 중 ATS 구간에 접근을 하게 되면요. 저란 신호가 나온대요. 그래서 CGSR이라는 친구가 여자를 한답니다. CGSR이 어떤 역자냐면요. Change Signal Relay for ATC에서 ATS로 바꿔주는 거래요. ATS로 바꿔라 라는 신호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CGSRR이 여자되고 CGSR 연동에 의해서 ATS 전환 방송이 출연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ATC 구간입니다. ATC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ATC 위치에서는 ATC CGS가 잠금 상태가 되고요. CGSR 여자로 ATS 전환 방송 출연되면 제동 4단 이상 위치에서 잠금 상태가 풀린다고 합니다. 4단 이상에서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돌리지 마세요. 미리 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고 나서 돌려도 되는 거예요. 4단 이상 해야 되니까. 정차 후 비상전원 위치에서 잠금 상태 풀려서 ATS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ATS 전환 방송은 ATCSR이 ATCS 위치로 전환되면 출력이 정지가 됩니다. 즉 전환하세요 할 때 돌리면 전환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ATC CGS 이거 ATC CGS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ATC ATS 돌리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나요? 안 써놨네요. 아무튼 ATC 체인지 스위치예요. 자, ATS 구간 운전 중 ATC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ATC 사상 장치가 ATC 신호를 수신해서 CGSR 36번은 이거 그거죠. 여러분들 거기도 써져 있을 거예요. 그 뭐지? 부호로. 그래서 CNSR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었어요. 노멀 시그널 릴레이 정상 신호 계정기예요. 그러니까 정상 신호 받아야 된다. CNSR 여자로 ATC 전환 방송이 출연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ATS 구간으로 넘어갈 때는 CGSR, ATC 구간으로 넘어갈 때는 CNSR을 받는다. 그럼 뭔 차이예요? G와 N이죠. 즉 이렇게 보면 돼요. ATC가 노멀 원래 보통인데 ATS로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체인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GSR이 ATC에서 S로 넘어갈 때, CNSR은 ATS에서 C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렇게 CNS, ATCN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얘는 ATSG 이렇게 외울까요? ATSG. ATCN만 외워요. 그러면 이제 CNS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안 나와요 문제. 그리고 헤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 그렇다. 뭐 하나씩 알아볼까요? 뭐 DSRR 저렴구간 표지 이거 할 때 여기서 이제 버즈가 DD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저렴구간 표지 보조 계정기가 또 있네요. 부저예요 이거는. 비상전원 완화 계정기 EB 어디 있어요? EB 쌤만 안 보이나요? EB가? 여기다 EBRSR 비상제동 완화 계정기 이 친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ZVR 정지속도 계정기 ZVR이 여자 되고 이 여자 되면 LOCR이 여자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S 이거 C 이거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단원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전환 취급은 교직전환관 전방에 어디서 전환하고 있었죠? 다행에서 하면 전체 MCB 차단, ADC 전환관 통과, MCB 순차 투입, 교직전환관을 통과한다 하셨죠. ADS 취급 후 MC 오프 등 점등, 전차선 전원 표시 등 점등 상태를 확인하고요. ADS 취급 직후 일부 차량 불능, 전체 차량 차단 불능, 전차선 전원 표시 등 소등의 경우 즉시 입한 ADS 취급으로 판단 후 다음 관을 집행해야 됩니다. MCB 차단 불능 경우 모진 방지 직류 전환일 때, 자 ACDC 뭐뭐이나 MCB 기계적 고차 뭐예요? 이건 뭐 전염 불량이죠 이거. 아 직류 모진. 자 보자. 기계적 고차, ADS 절환. 자 직류 절환일 때 MC 차단 불능이 되고 그대로 DC1에서 직류 모진이 발생한다.
기관사 실력이라고 할까요? 아닌데 고장 차량 MCB는 기계적 고장인 경우 그냥 MCB 차단 불능이라고 할게요. 여기 뭐 딱히 뭐 그런 단어가 없네. 자, 아무튼 직류 전환하는데 MCB 차단 불능이나 MCB 기계적 고장의 경우에 ADS 전환 직후 고장 차량 MCB는 차단 불능이 되죠. 그렇죠. 그대로의 DC권을 진입하게 되면 직류 모진 발생합니다. 왜냐? AC에서 DC로 넘어갔어요. 자, 기억하세요. MCB 기계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여기 AC가 DC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난 원래 AC에서 DC로 넘겼는데 안 넘어갔으니까 AC 전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직류 이 새끼 뭐지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교류 전환 때 MCB 기계적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차량 MCB는 차단 불능이 되고 그대로 AC권 진입하게 되면 교류 모진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교류 전환할 때 이건 차단 불능일 때 기계적 고착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교진 전환 직후 뭐뭐가 발생한 경우 MCB 양소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하라고 했었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MCB 저렴공 불량에 의한 모진 발생할 경우 진입 순간 자 보세요. 입판대에서 취급하지 않고 직류관에 진입할 경우 직류 교류 모진이 발생을 해요. 교류 모진이 발생하기는 즉시 입판대에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입판대에서 취급하지 않고 직류관에 진입할 경우 진입 순간 잠시만요. 직류 절한 직후 교류 모진이 발생하죠. 교류 모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입판대에서 취급해야 됩니다. 입판대에서 취급하지 않고 직류관에 진입할 경우 진입 순간 단전이 발생해요. 이때도 입판대에서 취급을 해야 되긴 하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미 뭐 망했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단전까지 시켜버려요. 근데 얘는 이제 교류 모진이 발생시킨 거니까 교류 모진은 교류 이 새끼 모지하니까 뭐야 직류관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이쪽 전차선 단전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미 단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교류까지 뭐 하지 마라 해서 입판대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취급하세요. 나는 그냥 단전 시킬래요. 무인 망한 거. 자, 선생님 생각이에요. 선생님도 고장 조치 따라서 갑니다. 자, 교류 전환은 직류 직후 모진 바로 발생하죠. 모진 발생하면 AC관 진입 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직류 모진은 주표지가 소리 소문 없이 끊어진다 했었죠. MCB 차단 불능 및 MCB 절연 불량은 완전 분동 취급 및 연장 근처 조치를 해야 되고요. EGCS를 취급할 경우 EGS 작동을 모모됨으로 비상의 경우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EGS 작동으로 전차선 단전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가봐요. 그래서 EGCS는 선생님이 열차 운전할 때도 캡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냥 웬만해서 누르지 말아요. 그냥 누르지 마세요. 굳이 왜 누르는지 모르겠지만 누르지 마세요. 알죠? 여러분들이 고장 조치할 때도 안 나옵니다. FTS에도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만 배운다 생각하고 진짜 위급한 상황 누가 열차 탔어요. 지붕 위에 그러면 써야죠. 그땐 써야죠. 근데 그거 아니고 쓰지 마세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2단원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신경 못 쓰리는 건 정말 굉장히 죄송하고 제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영상 2단원 거 찍기 전에 이미 다 면허 땄겠다. 이미 제 거 영상 보고 면허 따셨던 분들 뭐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진짜 원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전기동차에 좀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여러분들도 저만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만큼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고 터킹 어바웃 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면허를 따야 내 꿈을 또 이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아니면 뭐 여기 직업이 괜찮다라 하면서 뭐 추천을 받았든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최선을 다해서 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격을 준비를 하고 계시든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저는 참 운이 좋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이론과 실전은 다르지만 실전이 재밌다.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적으로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장 조치 직접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도 한번 해볼 거고요. 출입문도 취급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 그 다음에 꿈이 아니더라도 진짜 재미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3단원을 만들지 8단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단원? 제동 관련된 걸로 파트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3단원 넘어가든 7단원 넘어가든 제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철도오빠와 함께하는 제2종 철도면허 합격 길잡이 오늘 2단원 전체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으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